보호자분, 혈액형이 맞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이 내 귓속을 때렸다. 아니, 정확히는 머리를 내리쳤다고 해야겠다.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민우가 교통사고로 수술실에 들어간 지 3시간. 겨우 살아 돌아온 줄 알았는데 의사가 내민 차트에는 도저히 믿기 힘든 글자가 적혀 있었다. 혈액형 AB형.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충격이었다. 내 엄마도 O형이었고 저도 O형이에요. 민우는 어릴 적부터 O형이라고 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본인도 늘 그렇게 알고 자랐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 표정이 내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 O형 부모 사이에서는 AB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혹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유전자 검사를 권합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가슴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민우를 보았다. 온몸에 주사 바늘이 꽂힌 채 숨을 쉬는 모습.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 얼굴은 여전히 내가 30년간 사랑해온 그 아이였다. 그 아이는 내 삶의 전부였다. 내 존재 이유였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죽어가던 내 딸이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존재. 그런데 지금 병원 복도에서 나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유전자 검사센터인가요? 급한 검사가 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30년간 내 손주라고 믿고 키운 아이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낡은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남편이 죽기 전 몰래 남겨둔 서류들이 있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들이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눈에 띄었다. 보험 서류, 은행 통장, 그리고 몇 장의 편지. 편지를 펼치는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다. 지연이가 낳은 게 맞아. 하지만 내가 알면 안 돼. 남편의 글씨였다. 분명히. 나는 얼어붙은 손으로 다른 서류를 뒤적였다. 그리고 부양 가족란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자, 강민우. 자, 손자가 아니라 아들. 민우를 내 남편의 아들로 기재한 서류였다.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이게 무슨... 나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틀림없었다. 김창수의 아들, 강민우. 그렇게 적혀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아니,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혈액형 불일치, 남편의 수상한 기록, 그리고 그 편지.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믿고 싶지 않은 그 방향을. 민우는 정말 내 딸이 남기고 간 아이일까?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끌어안았다. 30년간 절대적으로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절대 열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미 선을 넘어버린 나에게 그런 경고는 무의미했다. 말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하지만 민우만큼은 지켜줘. 그 아이는 죄가 없어.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충분히 내 세계를 무너뜨리기에는. 아니야,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민우가 태어났을 때의 이상했던 상황들, 남편의 어색했던 반응들, 마을 사람들의 은근한 시선들. 혹시 나는 더 깊이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 민우는 내가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다. 지연이는 그걸 알고 죽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지연이가 부탁했다. 엄마한테는 제가 낳은 아이라고 해주세요. 지연이는 죽는 순간까지 너를 지키려 했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다. 지연이는, 내 딸 지연이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죽었다는 거였다. 그리고 그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나에게 떠넘기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다. 엄마, 이 아이만은 지켜줘. 그때 지연이의 마지막 말이 다르게 들렸다. 사랑하는 자식을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를 덮어달라는 부탁이었던 건가?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30년. 30년간 내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민우는 내 손주가 아니었다. 남편의 배신으로 태어난 아이였다. 그리고 내 딸은 그 모든 걸 알고도 나를 속이며 죽어갔다. 내가 뭘 위해 살아왔지? 눈물이 쏟아졌다. 68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나를 속였다. 30년간 휴대폰이 울렸다. 민우였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내일 퇴원할 수 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이제 민우를 어떤 눈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 30년간 손주라고 부르며 키운 아이가 사실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라니. 그리고 그 사실을 내 딸이 알고도 숨겼다니. 할머니, 내일 집에 가면 맛있는 거 해주세요. 병원 음식이 너무 맛없어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시 편지들을 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계속 살아야 할까? 30년간의 거짓 위에 세워진 우리 가족이 과연 진실을 견딜 수 있을까? 민우는 정말 내 딸이 남기고 간 아이일까? 아니면 남편이 남긴 배신의 흔적일까?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런 의심을 하는 내 자신이 싫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지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내 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좋지 않다는 뜻이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을 때 지연이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다. 20살 꽃다운 내 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다. 엄마, 지연이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지연아, 괜찮다. 엄마가 왔어. 곧 나을 거야. 하지만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미안할 게 뭐 있어.
그때 지연이가 옆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갓난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울고 있었다. 저 아이, 저 아이만은 지켜줘요. 나는 깜짝 놀랐다. 지연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지켜달라니. 지연아, 이게 무슨... 엄마, 제발, 저 아이만은...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뭔가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아이 아빠는? 없어요. 없어요.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다. 엄마 약속해줘요. 저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지연아, 넌 괜찮아질 거야. 내가 직접 키우면 돼. 안 돼요. 지연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가 키워주셔야 해요. 저는 못해요. 그때 지연이의 손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지연아, 지연아. 하지만 지연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20살 내 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나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울음도 잠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그 아이였다. 간호사가 아기를 내 품에 안겨주었다. 할머니, 이 아이 이름이 뭔가요? 민우, 강민우예요. 왜 그 이름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냥 입에서 나온 이름이었다. 아기는 내 품에서 울음을 멈췄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였다. 지연아, 엄마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그날부터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할머니가 키운다더라.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라던데.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따갑게 들렸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민우는 내 전부였다. 지연이가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이었다. 할머니, 저 왜 엄마 없어요? 3살 민우가 처음 그 질문을 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나중에. 민우가 커서 하늘나라에 가면 만날 수 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아이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자라면서 질문은 더 구체적이 되었다. 할머니, 저 아빠는 누구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저만 없어요. 10살 민우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빠는 어디 있는지 몰라. 거짓말이었다. 지연이는 아이 아버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었다. 민우는 그런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착하게 자랐다. 할머니, 저 때문에 힘드시죠? 무슨 소리야? 민우가 있어서 할머니가 사는 거지. 그래도 저 때문에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이상한 말하는 거 알아요. 민우는 어려서부터 눈치가 빨랐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다 알고 있었다. 민우야,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할머니는 민우가 있어서 행복해. 저도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할머니가 제 엄마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이 아이는 정말 천사였다. 민우는 공부도 잘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마다 자랑스러웠다. 할머니, 이거 받았어요. 우리 민우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가 잘 키워주셔서예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머니 효도할게요. 중학생이 된 민우는 더욱 의젓해졌다. 할머니, 저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공부나 해라. 돈은 할머니가 벌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컸으니까 할머니 도와드려야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정말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신문 배달, 편의점 알바, 과외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민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다. 할머니,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민우가? 네,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때 민우가 나를 꽉 안아주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민우야, 할머니가 키워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우는 대학도 야간으로 다녔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민우야, 그렇게 힘들게 왜 해? 할머니가 돈 대줄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할머니 모셔야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결혼도 했다. 할머니, 결혼해도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가 싫어하겠다. 아니에요. 제 결혼할 여자친구도 할머니를 모시고 싶어 해요. 민우의 여자친구 영희도 착한 아이였다. 할머니, 민우 오빠가 할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맨날 자랑해요. 그런가? 네. 할머니가 키워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자기는 없었을 거라고요. 민우와 영희는 나에게 정말 잘했다.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가 계셔야 저희도 든든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민우는 이제 30살이 되었다. 성실하고 효성스러운 어른이 되었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지연이가 남기고 간 유일한 선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다. 지연아, 내가 정말 이 아이 엄마가 맞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내 뺨을 스쳤을 뿐이었다. 민우가 태어난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 제 출생신고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민우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다. 평소라면 별 생각 없이 꺼내줬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왜 갑자기? 병원에서 서류 작성하다가 궁금해져서요. 제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나는 당황했다. 출생신고서에는 남편이 민우를 자로 기록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나중에 찾아줄게. 할머니, 왜 그러세요? 예전엔 제가 물어보면 바로 보여주셨는데. 민우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냥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우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서를 떼어왔다. 할머니, 이상한 게 있어요. 민우가 서류를 들고 와서 내게 보여줬다. 출생신고가 한 달이나 늦었어요. 그리고 신고인이 할아버지네요. 왜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신고했을까요? 그땐 할머니가 아파서 할아버지가 대신 했나 보다. 할머니가 아프셨어요?
처음 듣는데요. 민우는 계속 질문했다. 하나하나가 날카로웠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부모란에 엄마 이름만 있고 아버지라는 공란이에요. 그런데 신고인은 할아버지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식은땀이 났다. 민우가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우야, 그런 거 너무 자세히 보지 마. 옛날 일이야.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민우는 급히 나가면서도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할머니, 나중에 이야기해요. 제 출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민우가 나간 후 나는 다시 남편의 편지들을 꺼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봐서. 그리고 정말로 발견했다. 책갈피 사이에 숨겨진 작은 쪽지를. 말순아, 미안하다. 민우 일은 내가 모든 걸 처리했다. 출생신고도, 호적 정리도. 하지만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어. 그때가 되면 진실을 말해야 할지도 몰라. 남편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날 오후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말순 씨, 민우 많이 컸네요. 슈퍼 사장이 말했다. 네, 이제 30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민우가 창수 씨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아, 모르셨어요? 민우 어릴 때부터 창수 씨랑 똑같다고 소문이 있었는데요. 특히 눈매가. 그, 그런가요? 네. 지연이보다는 창수 씨를 더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가끔 이상하다고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민우 사진과 남편 사진을 비교해 봤다. 정말이었다. 민우는 지연이보다 남편을 더 많이 닮았다. 눈매, 코, 입술까지. 어떻게 이제까지 몰랐을까?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 그날 밤 민우가 늦게 들어왔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민우가 내 옆에 앉았다.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동료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제가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줬더니 정말 똑같다고.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래. 할머니, 제가 정말 엄마를 닮은 게 맞나요?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더 닮았다고 하는데. 민우야. 할머니, 저한테 숨기는 게 있죠? 민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출생신고서도 이상하고, 사람들 말도 이상하고, 할머니도 요즘 이상해요. 무슨 소리야? 예전엔 제 어릴 때 사진이나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요즘엔 피하시잖아요. 민우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출생에 대해서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더 할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다. 민우야, 너무 늦었다. 내일 이야기하자. 할머니, 제발 내일. 민우는 아쉬워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요. 하지만 내일은 꼭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제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민우가 방으로 들어간 후 나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다. 민우는 이미 의심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곧 나올 텐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우가 다시 나온 것 같다. 민우야?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상해서 나가보니 민우가 현관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다. 민우야, 뭐하니? 할머니, 이게 뭐예요? 민우가 들고 있는 건 남편의 오래된 가방이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놔뒀던 것인데 그냥 할아버지 유품이야.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민우가 가방에서 꺼낸 건 또 다른 편지였다. 내가 못 찾은 편지가 또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이 편지 읽어보세요. 민우가 편지를 펼쳐서 내게 보여줬다. 민우야,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모든 걸 알게 된 것이겠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다오. 너는 할아버지의 아들이다. 할머니의 손주가 아니라.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민우도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우야. 할머니, 이게 진짜예요? 제가 할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미안해, 민우야. 정말 미안해. 그럼 30년 동안 거짓말하신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이가, 내 엄마가 마지막에 부탁했어. 할머니는 몰라도 된다고. 엄마가 알고 있었다고요? 응. 내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죽었어. 민우는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떨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할머니 손주도 아니고 엄마 아들도 아니고. 민우야, 너는 내 아들이야. 30년 동안 내가 키운 내 아들이야.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민우가 소리쳤다. 3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제 정체성을 속이고 저는 정말 누구예요? 민우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지고 말았다. 30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민우가 집을 나간 지 3일이 지났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회사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민우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다. 민우야, 제발 돌아와. 혼자 중얼거리며 민우 방 앞에 서 있는 일이 많아졌다. 문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4일째 되는 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우편으로 도착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검사 결과 혈연관계 없음 마이너스 피검사자 강민우와 김지연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민우는 정말로 지연이의 아이가 아니었다.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나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검사 결과지가 눈물에 젖어 번졌다. 그때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말순 씨, 안에 계세요? 네. 잠깐만요. 나는 급히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다. 이장님, 무슨 일로? 말순 씨, 마을에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이장의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소문요? 민우가 집을 나갔다던데, 그리고 민우가 사실은 창수 씨 아들이라는 소문도.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가 그런 말을. 말순 씨 사실인가요?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30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겼어요. 민우가 지연이보다 창수 씨를 더 많이 닮았거든요. 이장님, 그리고 며칠 전에 민우가 마을 회관에 와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출생에 대해서.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했어요? 옛날 일들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나 지연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다들 이상하다고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지. 그리고 어떤 분은 창수 씨가 예전에 다른 여자와 만났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장의 말에 나는 현기증이 났다. 말순 씨,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민우는 언제 돌아와요? 곧, 곧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다. 민우가 정말 돌아올까? 이장이 간 후 나는 민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진호야?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진호는 민우의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혹시 민우 봤니? 민우 형요? 아니요.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나요? 아니야. 그냥. 할머니, 민우 형이 며칠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3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고. 진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할머니가 자기를 속였다고.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우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 혹시 민우 형 연락 오면 빨리 집에 가라고 할게요. 고마워, 진호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무도 민우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5일째 되는 날 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강민우 씨 보호자이신가요? 네. 무슨 일이에요? 민우 씨가 현재 저희 서에 와 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서. 어디요? 지금 갈게요. 나는 급히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갔다. 민우는 유치장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며칠 동안 씻지 않아서 초라한 모습이었다. 민우야. 민우가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왜 왔어요? 가세요. 민우야, 집에 가자. 집이요? 제게 집이 어디 있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쓰라렸다. 30년 동안 살던 그곳이 진짜 제 집이었나요? 민우야. 할머니,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죠? 할머니도 아니고. 그냥 아줌마인가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민우야, 나는 내 할머니야. 30년 동안 널 키운 할머니야. 거짓말로 키운 거잖아요. 민우가 소리쳤다. 제 정체성을 속이고, 제 인생을 속이고, 저는 누구예요? 정말 누구란 말이에요? 경찰관이 다가왔다. 할머니, 민우 씨를 데려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민우는 일어나지 않았다. 가기 싫어요. 어디로 가요? 제게는 갈 곳이 없어요. 민우야, 제발. 할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민우가 나를 똑바로 보았다. 엄마는, 김지연은 정말 제가 할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응,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할머니한테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나는 대답하기 힘들었다. 지연이는 나를 지키려고 했어. 할머니를 지켜요? 저는 어떻고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30년 동안 거짓 정체성으로 살아왔어요. 거짜 할머니, 거짜 엄마, 거짜 가족. 모든 게 가짜였어요. 민우야, 내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마음이요? 민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할머니 마음이 진짜라면 왜 30년 동안 속이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제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민우야. 할머니는 30년 동안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결국 저를 속인 거잖아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진실을 말해 주셨어야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민우를 지키려고 한 거짓말이 오히려 민우를 더 깊이 상처 입혔다는 것을. 미안해, 민우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민우가 일어섰다. 할머니,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우야, 제발 집에. 집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는 집이 없어요. 민우는 경찰서를 나갔다. 나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민우가 손을 저었다. 따라오지 마세요. 저 혼자 해결할게요. 민우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았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민우 방에 들어갔다. 민우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릴 때 그린 그림 상장들, 사진들. 내가 뭘 한 거지? 30년 동안 민우를 지키려고 한 거짓말이 결국 민우를 잃게 만들었다. 지연이도 남편도 그리고 이제는 민우까지. 내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지연이의 영정 앞에 앉아서 울었다.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다 망쳤어. 하지만 지연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운 사진 속에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민우를 어떻게 해야 하니?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다. 혹시 민우가 돌아온 건가 싶어서 뛰어나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에 문이 열린 것 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또 울었다. 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가족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민우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거의 자지 않았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말순 씨 계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문을 열어보니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저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강민우라는 분을 아시나요? 나는 깜짝 놀랐다. 민우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민우의 친어머니입니다. 그 말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다. 뭐라고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할 말이 많아서요. 나는 얼떨결에 여자를 집 안으로 들였다. 이미경이라는 여자는 거실에 앉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30년 전 저는 김창수 씨와 잠깐 만났었어요. 저는 그때 20대 초반이었고 창수 씨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아이가 생겼어요. 이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창수 씨는 이미 결혼하신 분이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민우를, 네, 아이를 낳긴 했는데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그때 창수 씨가 제안했어요. 자기가 아이를 맡아서 키우겠다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직접 민우를 데려간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창수 씨가 연락이 왔어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부인한테는 말할 수 없고 혼자 키울 수도 없다고. 그래서 그때 마침 지연이라는 분이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창수 씨 딸이. 이미경이 고개를 숙였다. 창수 씨가 말했어요. 지연이가 죽기 전에 부탁했다고. 민우를 자기 아이인 척 해달라고. 지연이가? 네. 지연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불륜도, 민우가 누구 아이인지도.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런데 지연이가 마지막에 말했대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엄마가 키우게 해주세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라고. 지연이가 그런 말을? 네. 지연이는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이미경이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이건 창수 씨가 제게 준 편지예요. 지연이가 직접 쓴 거라고 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지연이의 글씨였다. 미경 언니, 아빠한테 들었어요. 민우가 언니 아들이라는 거.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죽으니까 민우를 엄마가 키우게 해주세요. 엄마는 저한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에요.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는 진실을 몰라도 돼요. 아시면 너무 힘들어 하실 거예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다. 지연이는 죽는 순간까지 나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경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민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민우가요? 네.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말해줬어요. 지금 민우가 어디 있어요? 제 집에 있어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너무 힘들어해요. 이미경이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민우가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30년 동안 받은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할머니가 진짜 엄마라고 계속 말해요. 정말요? 네. 그런데 할머니가 자기를 속였다는 게 너무 아프다고. 할머니도 자기를 버릴까봐 무섭다고 해요.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미경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창수 씨가 제게 맡긴 거예요. 민우 명의로 된 통장이에요. 통장이요? 창수 씨가 30년 동안 매달 돈을 넣어뒀어요. 민우가 클 때까지의 양육비라고. 통장을 보니 상당한 금액이 적립되어 있었다. 창수 씨가 말했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이 돈을 민우에게 주라고. 그리고 할머니께 사과하라고. 남편이. 창수 씨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할머니를 속인 것도, 민우를 속인 것도. 이미경이 일어섰다. 할머니, 민우를 데려가세요. 그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는데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30년 동안 쌓인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미경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할머니, 민우는 어떤 의미로는 정말 지연이 아들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가 마지막에 민우를 할머니에게 맡긴 거잖아요. 지연이가 선택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제 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지연이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지연이는 단순히 나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었다. 민우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민우가 홀로 자라지 않게 사랑받으며 자라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할머니 가세요. 민우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경이 주소를 적어줬다. 그리고 할머니, 저는 민우를 30년 동안 포기했어요.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민우의 진짜 엄마는 할머니예요. 이미경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미경이 준 주소로 향했다. 아파트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민우가 나를 받아줄까?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민우의 목소리였다. 며칠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민우야. 할머니야.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민우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눈도 많이 부어 있었다. 할머니. 민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할머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라고 불러. 30년 동안 그래왔잖아.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는데. 민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민우에게 다가갔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30년 동안 내가 키운 내 아들이야. 할머니, 그리고 지연이가, 내 엄마가 마지막에 너를 내게 맡긴 거야. 지연이도 너를 사랑했던 거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저 무서웠어요. 뭐가? 할머니가 저를 버릴까봐.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저를 싫어할까봐. 나는 민우를 꽉 안아줬다. 절대 그런 일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평생 내 아들이야. 30년 만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깊어졌다.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는 말이 진짜였다. 그날 밤 민우와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30년 만에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의 첫 귀가였다. 할머니, 집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민우가 현관을 들어서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진짜 집이라는 느낌이요. 예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나는 민우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민우야, 배고프지? 뭐 해줄까?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라면 뭐든 좋아요. 나는 부엌에서 민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30년 동안 수없이 해줬던 그 음식을.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우가 옆에서 팔을 썰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래왔듯이. 민우야, 미안해. 뭐가요? 30년 동안 속여서. 민우가 손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할머니,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 할머니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해주셨다면 어땠을까 하고. 아마 저는 혼란스러워 했을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할머니를 원망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네. 하지만 30년 동안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덕분에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민우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에게는 할머니가 진짜 엄마예요. 저를 낳아주신 분은 이미경 씨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은
할머니니까. 그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고마워, 민우야. 정말 고마워. 우리는 그렇게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민우와 함께 지연이 무덤에 갔다. 엄마,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민우가 지연이 묘비 앞에서 말했다. 엄마가 저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했는지, 나도 지연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연아,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엄마, 고마워요. 저를 할머니에게 맡겨줘서.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다른 곳에서 자랐다면 저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이미경이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다.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민우가 대답했다. 이미경 씨, 고마워요. 나는 이미경에게 말했다. 30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려줘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가 더 책임졌어야 했는데. 이미경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 말씀 마세요. 민우가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민우야. 그리고 저는 이미 엄마가 있어요. 민우가 내 손을 잡았다.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제 진짜 엄마예요. 이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민우야. 그렇게 말해줘서. 하지만 어머니도 제게는 소중한 분이에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민우가 이미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가끔 안부 여쭙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이미경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할머니, 민우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내 아들인데. 일주일 후 민우는 회사에 복직했다. 할머니, 저 출근할게요. 조심히 다녀와. 할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저녁에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요. 민우가 나간 후 나는 혼자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있었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딸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다. 저녁에 민우가 돌아왔다. 할머니, 케이크 사왔어요. 뭔 일이야? 그냥요. 할머니와 다시 함께 살게 된 기념으로요. 우리는 그렇게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했다. 할머니, 저 결혼하면 제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줄까요? 뭐라고 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증조할머니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서 키워주셨는지 말해줄 거예요. 민우야.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도 가르쳐 줄 거예요. 피로 이어진 게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게 가족이라고.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 나는 지연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지연아, 내가 옳았어. 민우는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랐어. 엄마가 30년 동안 잘 키웠다고 자랑스러워해도 되겠지? 사진 속 지연이가 웃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민우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할머니, 저 승진했어요. 정말? 우리 민우가? 네. 그리고 월급도 올랐어요. 할머니 용돈 더 드릴 수 있어요. 돈은 내가 모아라. 나는 충분해. 안 돼요.
할머니가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건데, 이제는 제가 할머니 모실 차례예요. 민우는 정말로 효자였다. 30년 전 지연이가 부탁한 대로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아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말했다. 할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 할머니는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나는 잠시 생각했다. 처음에는 지연이 때문이었어. 지연이가 부탁했으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너 때문이야. 너라는 사람 자체가 사랑스러우니까. 할머니, 민우야,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야.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30년 동안 쌓인 추억들, 앞으로의 계획들. 할머니, 저 내년에 결혼할 거예요. 정말? 누구랑? 회사 동료예요. 할머니 만나 뵙고 싶어 해요. 그래. 언제 데려와? 할머니, 그 사람도 저희 집안에 대해서 다 말했어요. 저의 출생 비밀도. 뭐라고 하던? 가족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시어머니라니 정말 좋겠다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런가? 네. 그리고 할머니,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할머니라고 해라. 나는 너의 할머니니까. 아니에요. 엄마라고 부르게 할 거예요. 뭐? 할머니는 저의 엄마니까요. 제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벅찼다. 30년 동안 손주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정말로 아들이 된 민우.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진짜 손주들. 핏줄은 진실을 무너뜨렸지만 정은 그 어떤 배신도 이겨냈다. 나는 이 아이를 내 뱃속으로 낳지 않았지만 내 가슴으로 낳았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족.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였다. 민우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30년 만에 처음으로 민우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해졌다.